안녕하세요. 패스터 리밋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회독과 방건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전에 제가 올려놓았던 한국사 공부법을 한 번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회독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기본서였던 필기노트 회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한길 선생님 필기노트를 회독하였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건데요. 많은 분들이 필기노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필기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공시생 대부분이 이 책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과목을 모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회독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2장 또는 3장 이런 식으로 장수를 정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맨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외우려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한 사건 또는 한길쌤이 강조하시는 부분 위주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독할 때는 조금 더 꼼꼼히 보면서 외우려고 했고요. 회독할 때는 아무래도 꼼꼼히 보려 하다 보니까 한 2장 정도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필기노트 안에는 내용이 많아서 2장도 꼼꼼히 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장의 양이 이 정도는 되거든요. 저는 2장 정도가 적당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공부해보시고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회독할 때는 옆에 있는 포스트잇 안의 내용들까지 꼼꼼히 보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장씩 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독을 한 후에는 각 시대별로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 일주일, 고려시대 일주일,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므로 1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회독했어요. 시대별로 기간 정해서 암기. 이것도 본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를 저는 일주일로 잡았는데 너무 빡세다 싶으면 본인에 맞게 10일 또는 2주일,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2주일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치기 한 2달 전부터는 일주일 단위보다 더 확 줄여서 2, 3일 단위로 회독을 했어요. 2, 3일 단위로 회독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사가 아무래도 완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외울 것도 많은데 봤던 것도 또 까먹고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니 이런 생각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시험 전에 그렇게 2, 3일 단위로 회독한 이유는 시험이 2, 3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필기노트를 빠르게 회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양을 단기간에 해내려면 정말 멘붕이 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일찍부터 필기노트를 빨리빨리 회독하는 방법을 습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시험 전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불안함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잘 암기하면서 회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는 한 시대씩 아주 빠르게 회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공부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공부하면서 회독하는 양은 느리고 회독 속도는 줄일 수 있게 많이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이 편해요. 시험 전에 빠르게 필기노트를 회독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회독할 때 전부 꼼꼼히 다시 다 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절대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를 2, 3일 만에 그렇게 회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못 외운 부분 또는 계속 헷갈리는 부분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독을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회독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출 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출 문제집도 전한길 선생님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일단 기출 문제는 처음 기출 문제를 풀 때부터 책에 바로바로 표시를 했습니다. 회독할 때 맞는 것도 다 다시 회독했고요. 틀린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 같은 것들은 표시를 해가면서 꼼꼼히 봤습니다. 2, 3번째 회독할 때는 그 틀린 문제, 헷갈리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회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한국사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길쌤 기출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해독할 때 그냥 책 읽듯이 해설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한길쌤 기출 문제집입니다.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읽은 흔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설을 책 읽듯이 다 읽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다 읽어보면서 조금 이야기책 읽듯이 마치 소설책을 본다는 느낌으로 한국사는 내용이 조금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시할 때 기출 문제집을 따로 사지 않았고 최신 1기년 기출 문제집을 사서 최신 유형을 다뤘습니다. 이 기출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해설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해설에서 표로 잘 정리되어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은 색연필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다음 해독할 때 보기가 편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해독은 틀린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표시하면서 해독을 했고 해설을 책 읽듯이 읽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해독인데요. 저는 모의고사 책이나 봉투 모의고사 같은 시험지를 다 다시 회독을 했었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과 여기서 한 문제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다 다시 회독했습니다. 제가 회독했던 책들은 고종훈 동영 모의고사 1, 2 그리고 전환길쌤 모의고사 4.0입니다. 고종훈쌤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난 뒤에 이렇게 회독하면서 표시하고 다시 보곤 했었습니다. 고종훈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해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보기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가 모르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둡니다. 한길쌤 4.0 동영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를 다 읽은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는 맞아도 보기를 다 읽어보았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나 봐요. 이 책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봉투 모의고사도 모두 다 회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비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마음에 안정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럼 회독은 다 설명을 드렸고 단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필기노트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단권화 하는 방법은 모든 과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내 마지막 한국사 책이고 시험 치기 전까지 내가 달달달달 외워가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 단권화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가 몰랐던 내용, 어려운 내용, 헷갈리는 내용 모두 단권화 책에 표시해주세요. 그래야 회독할 때 한눈에 보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단권화 하면서 조금 다시 봐야 할 내용들은 한 번 더 옆에 진한색 펜으로 써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독할 때 한 번 더 눈에 띄게 되고 또 한 번 더 외우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표시한 부분은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좀 지저분해서 잘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각자만의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시해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라고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독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워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현대사 쪽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가 제 약점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외워지는 건 안 외워지더라고요. 단권화는 어떤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자기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 노트가 없어서 대신 저번 영상 캡처로 대체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따로 사료 노트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문동근쌤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게 프린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려서 모아두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료들을 모아서 붙여놓고 저만의 사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 전에 시간 날 때 조금 불안할 때 그 노트를 훅 훑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사료를 딱 보고 문제가 한 번에 딱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 푸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류는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사 회독과 단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던 설명이 있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주말에 다들 하루 정도 쉬시는 날 있죠? 그 쉬는 날을 위해서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은 국어, 회독과 단권화에 대한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